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과 트럼프가 이걸 보고 아직 배고프다라고 표현을 했죠. 표현을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배고픈가 봅니다. 그리고 반도체주, 제가 꾸준히 언급드렸죠. 반도체주를 비롯한 IT 4차 산업혁명 이쪽 관련주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파트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주가 거의 미쳤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게요. 자, 요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공지사항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 진단 해드리고 있는 거 대부분 알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은 영상이 있으면은 요렇게 내리면은 여기요.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제 설문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체크하시고, 그리고 종목을 쭉 적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삼성전자 매수가 44,000원, 비중 30%, 왜 매수했는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양식에 맞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로로쌤이 주도주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갖고 가야 될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다 쭉 나열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진단 이벤트는 원래 저희 유료회원 가입하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서비스인데, 회사에서 홍보 차원에서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조만간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감되기 전에 그냥 신청을 하세요. 대입 시험 아니잖아요. 눈치 보기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얼마 안 남아서 공지 한번 드린 거예요. 자, 다우지수로 넘어가서 제가 FOMC가 요 경계감이 있으니까 FOMC 쪽에서 금리 정책을 펼치는데 사우디 이제 원유를 이제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이란이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죠. 근데 이란이라고 다들 심증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요건 확실하게 금리 인하가 됐다. 마이너스 0.25%포인트 예상한 만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도 금리 마이너스 금리 가야 된다. 유럽처럼 마이너스 금리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이거는 그냥 아예 일축해버려서 마이너스는 아니지 우리 미국이 라고 파월 의장이 일축해버려서 이거는 그냥 아예 거의 상대도 안 하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경로는 아직까지 좀 기존의 이제 중간 단계 사이클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정책이 연준 위원들도 이제 인하 쪽에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하 쪽에 좀 더 많은 인원이 있었지만, 이제 이번에 0.25%포인트 낮춰지면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그래서 향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연준이. 그러면서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유동성 정책을 펼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여기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이제 왔다 갔다 한 건데, 어저께 쪼로록 밀렸다가 올라왔죠. 이렇게 된 건데, 아직까지 큰 우려감을 갖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번에도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안 할 것처럼 발언을 해놓고 이번에 인하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 되면은 파월 의장이 알아서 하겠지. 저 사람 원래 신중한 사람이야.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신중한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을 저 연준 의장으로 앉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 미국의 넓은 땅덩어리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게 현재 정책과 트럼프의 정책과 맞는다 맞지 않는다라고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중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는 화끈한 사람이 좋은데. 이번에도 0.25%포인트가 아니고
0.5 그냥 화끈하게 내려주면 좋은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중국이랑 대화하기도 좋고 한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본인의 대선 내년에 이제 1년 뒤면은 재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닌가 싶으니까 자꾸 연준을 공격하죠. 좀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면 인신공격 아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뭐 퍼팅 못 넣는 골퍼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약간의 우려감은 있었는데 뭐 잘 해소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그냥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가지 못할 뿐이지. 근데 이 위가 다우 같은 경우는 역사상 최고가예요. 최고가. 경기가 그렇게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잠깐 쉬어가는 게 이상할 게 없죠. 21선도 요 밑에서 천천히 딸려 올라오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는 구간. 그래서 조정받아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정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 보시면 되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61선 근처까지 밀렸다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일부는 받았는데 결국은 뭐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죠.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 미증시는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증시가 달라졌어요라고 말씀드렸죠. 그 근거로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를 끌고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두 종목만 가면 안 되니까 IT 쪽만 가면 안 되니까 이제 나머지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쉴 때 이제 순환매가 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순환매가 잘 돌았죠 최근에. 순환매가 나오네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최근에도 언급을 드렸죠. 그 어렵던 뭐 화학주들 올라오고 증권주 올라오고 하는 거 다들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뭐 엔터주도 올라오기 시작하고 의약품도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많이 달라졌다. 좀 강세가 보인다. 불과 여러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잘 생각해 보세요. 1902타라고 하면서 8월까지만 해도 2050을 말하는 제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고 해서 경기 동향 이런 걸 다 떠나서 수급이랑 이제 미중 무역 이제 전쟁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합의가 되는 건 아니어도 적어도 대화를 이어나갈 가능성을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악재만 쌓여 있다라고 했는데 그 악재 중에 불확실성이 제일 컸는데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했죠. 불확실성이 있는데 불확실성을 해소하니까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불확실성을 해소하니까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지금 글로벌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져서 올라갔느냐? 제가 볼 땐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리고 불확실성 때문에 내려간 거였으니까 해소되니까 적어도 2050포인트 위쪽에 있어야 약세 심리는 벗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구간은 약세 심리는 벗어난 구간이죠. 근데 제 생각보다 강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050에서 돌파 시도 나오고 밀리거나 아니면 2050 맞고 살짝 밀렸다가 한 61선 조정 정도 여기 지지력 테스트 받고 2000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적어도 1990을 이탈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텐데 이때 좀 강하게 좀 돌파해주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해지면은 강력하게 저항을 돌파해주면은 아주 좋다. 그러면은 굉장히 확신을 심어주는 시그널이 된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벌써 2080, 90도 막 두들기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90포인트를 두들기는 2080포인트다. 벌써 여기까지 올라온 2100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벌써 1900을 이탈했던 증시가 한 달 만에 이렇게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한 달 보름도 안 됐죠. 이 안에 벌써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우리 증시 장하다라고 하셔도 돼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렇게 약했는데 지금은 나오라는 조정도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강해졌다.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제는 다들 동조하실 거예요. 아, 분위기가 달라졌구나라는 거는. 내 종목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전 종목이 다 달라지지 않아도 일부 종목이라도 달라지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목이 좀 아쉬운 종목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종목을 이제 좀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일부라도. 먼저 가는 종목이 아니라 다 후발주에 있거나 뭐 테마주라서 이제 이슈가 없으면 안 올라가거나 그런 종목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61선 이렇게 한번 넘어가 놓고 횡보하면서 쉬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도주가 조금 쉬면서 자꾸 테마주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테마주들이 이게 계속 가면 그건 좋은 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도주가 쉴 때 잠깐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주도주가 올라가고 잠깐 쉴 때 테마주가 움직이는 거는 그건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혹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심리를 방어해주는 정도 역할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도주 쉴 때 원래 순환매가 나와야 되고, 순환매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사이클이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주가 레벨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이 부분에서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냥 수익 보조하는 정도, 요 정도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동향 매일 짚어드리니까 한번 보고 가면은 이렇게, 자, 외국인이 오늘 주식을 조금 매수를 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게 이게 제일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만 올라오면은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좀 단타성으로 해서 치고 빠지고를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역시나 금융투자는 또 조금 올라오니까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이게 꾸준한 정리냐 아니면은 짧게 치고 빠지는 거냐, 그거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또 코스닥을 매수했습니다. 계속 개인 중심으로 매수가 나왔는데 가끔 한 번이지만 이렇게 매수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코스닥은 외국인이 방어해주는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이 이렇게 오늘 주식을 매수했다, 뭘 샀을까요? 그거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선물 매도가 소폭 나왔는데, 최근에 선물 수급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면은 크게 많은 물량을 매도한 것도 아니고, 주식 매수, 선물 소폭 매도, 그리고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콜옵션이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풋옵션도 소폭 매수가 들어왔지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6배 반, 7배 약간 안 되는 정도가 올라왔으니까 70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고 11억 정도의 하락 포지션이 들어왔다. 이게 기존의 콜옵션 매도가 나오면은 그냥 요 의미만 알고 계시면 돼요. 매도가 계속 최근에 나왔었는데 위에를 막는 이런 움직임이다. 매도가 나오면은 콜옵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 위에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매수다. 막아놨던 걸 걷어내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위에 이렇게 나무 판자되고 철판되고 이렇게 계속 매도를 쌓으면은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한 겹 한 겹 이렇게 벗겨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한 두 겹은 벗겨낸 것 같아요 오늘 콜옵션. 그러면은 위가 얇아지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창호지 하나 이렇게 나오면은 머리로 이렇게 해도 뚫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나무면 송판 같은 거면은 이제 조금 아플 거고, 벽돌이면 돌파 못할 수도 있는 거고, 합판까지 있으면 돌파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개념이에요. 합판하고 벽돌 정도는 걷어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위쪽 방향을 열어주는, 위로 갈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긍정적이다. 지수 자체에서 긍정적이다. 물론 여전히 언제 쉬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최근에 계속 올라왔잖아요. 거의 V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밑에서 이중바닥 한 다음에 이제 이 구간에서는 돌파한 다음에 조금 쉴 줄 알았는데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는 엄청나게 강력한 장이니까 언제든지 조금 쉬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수급 동향 자체는 위쪽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인지하고 계시면은 심리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좋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동향에서 좋았다라는 정도. 오늘은 엄청난 극상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소폭 상방향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수급은.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언급드렸는데 삼성전자라이닉스가 저항을 돌파해야 된다. 어제 삼성전자 여기 딱 47,000원 살짝 돌파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끝이면은 맞고 이렇게 하이닉스처럼 밀릴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래량이 조금 아쉽다. 적은 거래량은 아닙니다. 근데 이 거래량은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양봉 하나 더 만들어주면서 거래량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해줬죠. 제가 원하는 걸 해줬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맞췄다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이렇게 해주면 강해지는데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주면 강해지는데 그 신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강해지는 시그널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그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굉장히 좋구나. 이제는 이 정도 올랐으면 조금 쉰다고 뭐라고 할 사람 없겠죠. 47,000원만 이탈 안 하면 돼요.
47,500원 위에서 놀면 더 좋고 47,000원만 이탈 안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거의 5만원 부근까지 왔다? 아주 좋은 거죠. 5만원을 바로 돌파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5만원 구간은 과거에 이제 뭐 액면 분할도 하고 하면서 5만원 위쪽이랑 뭐 전후해가지고 이제 매물대가 좀 쌓여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5만원을 돌파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질문하신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추후에는 돌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5만원 정도는 가볍게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중장기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단기로 보시는 분들한테 5만원 뭐 바로 넘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기로 봤을 때는 중장기로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냥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말씀드렸죠. 반도체 쪽으로 해서. 그래서 뭐 디테일한 부분은 반도체 관련주 쪽 다시 한번 이제 영상 만들 때 언급을 드릴 거고요. 아니면 종목을 따로 빼던지 언급을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주도주 될 가능성이 있다. 주도주라는 말을 제가 안 한 지 꽤 오래됐죠. 근데 최근에 와서 주도주라는 얘기하죠. 이 주도주가 없다라는 거는 장이 안 좋다라는 뜻이에요. 장이 하락이거나 적어도 횡보거나 상승장은 아니에요. 주도주가 나오면은 위쪽 방향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장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내년까지 해가지고는 위쪽 방향으로 방향을 이제 확실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라고 올해 1월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새로 지금 오늘 이렇게 올라갔다고 좋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죠. 올해 1월부터 계속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엔 강하게 말씀 안 드렸고 올해 1월 중순부터 계속 반도체 10종 꾸준히 언급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죠. 봐드리면서 제가 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닌 건 아니고 틀린 건 틀린 거고 제가 말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신뢰가 가실 거예요. 저는 1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부분 단 한 번도 말을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근데 그때는 1월에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 예상에는 빠르면 3분기 뭐 후반에서 뭐 늦어도 4분기 진짜 늦을 경우엔 내년인데 아무래도 한 4분기 정도에는 반도체 업황은 턴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본다. 만약에 감산 조치 나오고 미중무역 뭐 합의 나오고 해가지고 좀 빨라지면 3분기 말씀드렸는데 감산 조치는 나왔지만 미중무역 협상 안 됐죠. 그러니까 3분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최근 한 달 동안에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인데 최근 일주일 그리고 보름 정도 보면 반도체 가격이 소폭이나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보장이 없지만 반도체 가격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게 시작됐다라는 거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심지어 중국의 칭하윤위에서 160조 이상의 엄청난 자금을 투여해서 뭐 메모리 부분 그리고 낸드 부분 이쪽을 공략한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공략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서 가잖아요. 니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남들 신경 안 쓸 때 주도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수급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최근 수급이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못 움직이다가 최근에 수급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올라오잖아요. 보시면은 보이시죠? 9월 4일, 5일 이때부터 해가지고 9월 4일까지 외국인들이 매도했고 5일부터는 쭉 매수하기 시작하죠. 4일은 누가 매수해요? 기관이 최근에는 좀 많이 담았잖아요. 밀려있을 때 구간에 기관이 좀 많이 담았다. 8월 정도 해가지고 8월 9월 많이 담았다. 이거 외국인도 다시 최근에 담기 시작한다. 이거 최근 거라서 그러지 올해 초부터 하면은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안 나오죠. 올해 초부터 하면은 외국인이 싹 담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기관이 그동안 매도했던 거를 최근에 복구하는 정도 올해 초에 매도했던 거를 복구하는 정도고 올해 초에 기관의 물량 이거 외국인이 다 쓸어 담았고 개인 물량까지 다 쓸어 담았다. 그래서 기관한테 다시 돌려준 정도 되는 거죠. 외국인이 기관 물량 뺏었던 거는 그래 가져가 하고 돌려준 거고 개인 물량을 다 털어서 외국인이 가져갔죠. 올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는데 뭘 샀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이 종목을 진작 제가 43,500원, 44,000원 이때 들고 가시면서 배에 힘 깍 주고 버티시면 올해 돌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내년까지 해서 돌파 가능성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수익이 꽤 붙어 가시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응 방법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5만 원에서 걸릴 수 있고 이게 과거에 250만 원이잖아요. 액면 분할 이제 1대 50으로 해서 분할해서 그런 거지. 이제 이 과거 250만 원대란 말. 이 구간에 매물은 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돌파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라면은 5만 원 구간에서는 한번 저항을 받아야 돼. 한 번도 아니고 한 두세 번 저항을 받는 게 정상인 건데 요즘에 하도 수급도 좋고 하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항을 받아도 추후에는 돌파해 낼 수 있다. 근데 일단은 저항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이 종목도 다시 한번 돌파했다가 눌렸는데 크게 안 밀리네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잘 버티면서 안 밀리네요. 21선 터치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밀린다. 생각보다 강하네요. 이 부분도 개파락으로 이탈했으면 한 번 정도 쪼로록 밀려도 이상할 게 없는데 잘 버티고 오늘 잘해줬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하이닉스가 어제 삼성전자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했죠. 삼성전자가 47,500원 요 구간을 넘어갔는데 넘어간 건 좋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적은 건 아닌데 돌파 거래량만큼은 좀 안 돼서 조금 아쉽다. 거래량이 좀 더 붙어줘야 된다. 양봉이 하나 더 나오면은 저는 좀 더 안심하고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하이닉스가 그 모양이에요. 자 보시면은 그죠? 똑같죠? 어제 한번 돌파했다 밀린 거 차이지 여기 마지막 캔들만 보면 어제랑 똑같잖아요. 저항이 있는데 82,000원까지 이렇게 해서 살짝 넘어가 줬다. 요거를 그리고 거래량이 적은 건 아닌데 엄청난 돌파 거래량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거죠. 하이닉스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오늘 삼성전자가 한 것처럼 해주면 돼요. 양봉이 하나 이렇게 나와주면은 신뢰성이 높아지는데 거래량도 오늘보다 조금만 더 늘어도 이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점쟁이가 아니라 분석가잖아요. 예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점집을 가셔야 되는 거 저는 분석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하이닉스가 더 좋아진다라고 강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존에 이 구간에서 헤매였는데 그냥 아예 그냥 84,000원 위쪽으로 쭉 넘어가서 안착을 해버리면 한 85,000원, 6,000원 이렇게 가버리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반도체 쪽, IT 쪽이 대장들이 저항을 돌파했다. 그러면은 밑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사들이나 해가지고 좀 뭐 당장이든 추후든 움직임이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생긴다. 근거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셀트리온까지만 봐드릴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아직 주도주가 아니니까 이렇게 올라오다가 61선 맞고 밀렸어요. 18만원 이 61선 돌면 18만원 맞고 밀려서 여기까지 갔다가 밀려서 61선을 터치해서 돌파를 다시 시도하면은 이거는 셀트리온이 강하다는 증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61선 맞고 돌파 못하고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수급이 좀 약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단순한 이치인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강할 때는 올라가서 위쪽 저항에 맞는 게 더 강한 거고 아래쪽 저항보다는. 그래서 셀트리온은 아직은 조금 수급이 약한가 보다 생각을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조금 아쉽다. 보시면은 오늘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뭐 제약바이오 쪽이 다 조금 뭐 이제 부담감을 갖고 밀렸는데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하고 뭐 기관이 조금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만 매수하면서 이렇게 밑에서 뭐 받은 거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여기는 싸다 하고 받으셨는데 가격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격적으로는 괜찮다고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 주도주가 될 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도주만큼 강하려면은 거래량 붙여갖고 장대 한번 이렇게 하나 뽑아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뽑아서 돌파해줘야 그러면은 셀트리온도 가능성이
생기는 건가라고 볼 텐데 지금 뭐 이제 약세 구간 벗어나고 최약세 구간 벗어나고 18만 원 정도까지는 넘어가 줘야지 이제는 심리적으로 안정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거죠. 셀트리온은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확실하게 다른 게 보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고점 돌파하면서 다 이쪽에서 움직이잖아요. 이 차트의 중심에서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셀트리온은. 그럼 이만큼 약하다는 거죠. 주가 레벨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아직 약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적 메리트는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자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어요. 근데 강하지 않으니까 속도에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역시 제약바이오 쪽은 임상적으로 해가지고 좀 호재가 들어와야 되고 셀트리온은 뭐 개별적으로도 본인들도 이제 뭐 트룩시마라던가 램시마시 같은 이제 이슈들이 좀 호재로 작용해서 실제 그 실적으로 좀 잡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은 시장은 뭐 크게 한번은 정리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주말 앞두고 있는데 뭐 내일장까지 잘 운영하시고 수익 많이 보셔가지고 다들 이제 기존에는 그래도 엄청 힘든 구간입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다들 이제 지난달까지만 해도 2050 간다는 거 사실 실감이 안 났는데 지금 이 정도 오니까 희망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희망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 됐으니까 기존의 희망이었던 거 지난달이 희망이었던 거지 이제는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템포 이렇게 늦게 쫓아오시면 안 돼요. 빨리빨리 쫓아오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그 희망이 현실이 됐고 이 현실은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긴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시작을 해줬고 나머지 이제 파트너 주도주의 파트너가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로 좋은 장이 나올 수 있다. 파트너가 나오지 않으면은 반짝 상승하는 장이 될 거예요. 그거는 조금 더 지나야 봐야 알 텐데 이 부분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운영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요 하단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 아까 보셨듯이 영상 이렇게 좀 내리면은 댓글 가는 란이 있어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쭉 맨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터치해서 숫자 3 하나 남겨주시면은 저희는 이 숫자 3이 잘 봤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 하나씩만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